오늘 정말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5.18 기념식에 가지 않았어. 왜 가지 않았냐고 기자들이 물었더니 더러워서 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예, 다시 한번 짚고 갑니다. 모르지 오늘 어떤 상황이 생길지 그래서 나는 더러워서 안 간다. 더러워서 그게 이제 정확하죠. 예. 더러워서 안 간다. 요거를 누가 보도했냐? 곽우신이가 했어요. 곽우신이가 보도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논란이 됐죠. 그렇죠. 그러자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입장을 냈는데 나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난 더 열받거든요. 오히려 더. 예, 요거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송원석 원내대표는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더러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였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비공개 티타임 내용 보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린다. 와. 법적 조치까지. 더러워서가 아니라 서러워서 이게 거의 이제 TH 발음이거든요. 네. 더러워서 썰어워서. 썰어워서. 예, TH 발음인데 우리 기자님 네. 당시에 녹음이 되어 있던 것을 들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그날 현장에 저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그 당시 기자간담회랑 이후 있었던 티타임 현장에 오마이뉴스 취재진이 없었기 때문에 네. 보통 이제 그런 자리는 끝나고 나면은 텍스트로 먼저 기자들끼리 공유가 돼요. 공유를 합니까? 네, 저희들끼리 보통 모든 기자들이 모든 현장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종의 품앗이를 하는 거죠. 서로 가가지고 이제 풀들을 공유를 하는데 텍스트 풀을 처음 받았는데 거기에 이제 요 질문이 있고 네. 답이 더러워서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았을 때 이거 아무리 비공개 티타임이라고 하더라도 요거는 좀 문제되는 발언 아닌가? 이건 좀 좋았어요. 보도를 해야겠는데 사실 저희가 현장에도 없었는데 이 텍스트 타사가 쓴 것만 가지고 보도를 하는 것도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부담되죠. 확인을 해야지. 팩트를 그렇죠.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소스를 추가적으로 구해가지고 그 소스를 확인해서 들어봤더니 들어봤더니 아무리 들어도 시옷은 절대 될 수가 없다. 아무리 들어도 시옷은 아닌 거예요 이게. 아니 그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는 분이죠. 제가요? 아니 이거 중요한 포인트야. 제가 아니 저 더러워서 내가 그러니까 그래서 난 더러워서 안 간다. 네. 요거는 이제 경상도 사투리거든요. 네, 네, 더러워서 안 간다. 그렇죠. 요거를 이제 서러워서 안 간다. 요거는 구별할 수 있는 그래서- 능력이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 그 사투리에 대한 조회가 없기 때문에 네. 다수의 사내 기자들이 네이티브를. 들으면서 네. 서로가 크로스체크하면서 네. 이거는 아무리 해도 시옷이 될 수가 없다. 아. 이것은 디귿이 맞다. 아. 결론을 내려가지고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에서 저희 기사를 썼던 거죠. 제가 네. 기대했던 거는 당연히 이렇게 기사가 되고 보도가 되면 아무리 비공개 자리였지만 좀 실언을 했다. 좀 5월 18일 날 5월 영령님께 죄송하다. 앞으로 언행에 좀 더 주의를 하고 국민의힘은 절대로 5.18 광주 그 민주화운동을 폄훼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입장이 기본 스탠스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또 저희가 잘못한 것처럼 바이든 날리는 바로 걸로 또 가더라고요. 법정 조치 또 나오더라고. 네. 얘네들은 매번 이런 식이거든. 그러면은 그 녹취라는 게 세상에 존재하네요 지금 현재. 뭐 이미 지금 사실 한겨레도 사설에서 언급을 하면서 한겨레 사설에서 10명이 들어도 더러워서라고 들린다라고 했고 MBC도 어제 리포팅에서 자신들이 들어봤는데 서러워서라는 표현은 없더라라고 했거든요. 네. 이미 파일의 존재는 어느 정도 공인이 된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 파일 우리가 얼마면은 살 수 있어요? 네. 아 그거는 공개가 안 됩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은 원하고 계시죠. 그렇죠. 이제 네. 뭐 수면 위에서 아래로 요청을 주셨는데 일단 네.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아 검토하고. 왜냐하면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만약 현장에 있었고 직접 취재를 한 거면은 고민할 필요가 없죠. 법적 조치를 하든 말든 우리가 하면 되는 건데 네. 이거는 저희가 바로 직접 취재한 게 아니다 보니까 법적인 부분도 있고 해가지고 고려 중이고요. 그러면 그건 누가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어떤 소유권? 그 파일. 그러니까 처음에 하신 분이 근데 그 이제 저희한테 해주실 때는 당연히 보도를 협조를 해주신 거죠. 이거에 대해서는 보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고 공감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래도 협조를 해주신 거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저희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뭐 네. 쌀 내야 돼. 이건 당내에서 그럼 김은혜 의원이 또 맡아가지고 김은혜도 나오겠지. 여러분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더러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또 국회의원 당선되겠지.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부산에 좀 연고지를 둔 지인들이 좀 많거든요. 네. 물어보니까 서러워서라는 거는
거의 잘 쓰지 않는다. 저런 맥락에서 사투리를. 사투리를 쓸 때. 네. 서러 버서는 없어 서러 버서. 그러니까 서러버서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정말 본인이 너무 서러울 때 내가 서러버서 뭐 이렇게 이럴 때는 얘기를 하지만 울어야 된다 거진. 그렇죠. 맥락상 더러버서 이런 더러버서. 거는 그렇죠.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예요. 부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그 기사 그 맥락상 이거는 더러버서가 너무 맞아. 다른 워딩이랑 취합해 보면 어. 맥락상은 그게 맞아요. 맞아.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마치 더러버서냐 서러워서냐가 사실 본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당의 원내대표가 그렇습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장에 가는데 네. 그걸 안 간 거잖아요. 그렇죠. 안 가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네. 비판을 많이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아, 우리 그래도 과구신 기자님이 사실 이로써 송원석 전담 마크 조인트송도 과구신 기자가 조인트송 맞다 곽윤심이었지. 아 내가 깜빡하고 있었어. 공교롭게도 공교롭게도 예. 굳이 이분한테 엄청 사감을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 내가 그거 깜빡했네. 근데 조인트송. 공교롭게도 그 조인트 현장을 제가 봤고 봤잖아. 그래 현장을 제가 얘기했잖아 봤고 여기서. 보고 나서 봤는데 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하지? 말이 안 돼. 내가 본 건 뭐지? 이래가 이제 기사를 썼던 거였고. 와. 그래서 이번에는 설마 했는데 이분이 이제 21년도나 26년도 크게 바뀌지 않으셨구나. 이번에 또. 그러면 와 대박 사건이네. 법적 대응에 약간 그런 것도 있겠네요. 또 광우신. 좋아. 더러버섯 조인트로 하나 기사 써. 정말 이제 취재 기자로서 하기가 너무 더러워갖고 못하겠습니다. 그렇지. 힘듭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네. 행사하기에 앞서서 요거는 좀 여러분께서 반드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요. 이번 선거에 출마한 사람들은 최소한 반헌법적인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에 대한 평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헌법 테두리에 살아야 되고 그럼요. 국민이 한 표를 행사하는데 반헌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거는 안 되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기초적인 검증입니다. 네. 그래서 뉴스타파가 후보들에게 물어봤어요. 뭘요? 내란에 대해서. 내란에 대해서. 윤석열에 대해서. 네. 너무 쉬운 질문이죠, 사실은. 그럼요. 어떻게 답을 했는지 이자들의 얼굴 반드시 기억을 하고 한 표를 행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 뉴스타파 김규희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요. 네, 내란 우두머리 입고 배출한 정당 원내대표니까 내란 사태 혹시 책임 느끼고 계십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좀 정당한 그 통치 행위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가지고. 아니 근데 지금 달성 군의 선거를 하는데 나는 왜 그 질문을 지금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뭐 예. 답변이 어렵다 이런. 아니 네. 그런 식으로 묻지 말라니까. 하려면 어떻게 지금 후보님께 질문 하나 그렇게 드리는. 보통 하면은 네. 사전에 섭외를 하셔가 와. 그 12.3 계엄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일정 잡아서 얘기하세요. 윤석열 탄핵 반대 내란 옹호 입장 아직도 변함 없으신지 여쭤보려고 제가 왔어요. 방송에 여러 네. 번 이야기했어요. 지금 입장이 어떤지 여쭤보는 겁니다. 손 왜 흔드는 재판 거야? 받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재판 우리가 다 기다리면 되잖아. 기다려? 와. 야, 헌재가 결론 냈잖아. 뭘 기다려? 이 간단한 질문에 대한 답도 답을 하지 않아. 못하네. 근데 출마를 해? 이거는 안 돼. 진짜 다른 질문은 이자들한테는 사치야. 진짜. 일정 잡아서 얘기하자 그러는데 그 일정 안 잡아줄 거잖아요. 또 안 그거 물어보려고 잡아주지. 그러면 당연히 또. 와, 이건 정말 충격적 장면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고 얼마나 사법적 판단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어. 그렇죠. 그런데도 북구 갑에 민심은 어때요? 네, 부산 북구가 지금 한동훈 후보가 30대 중반 이렇게 여론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서트하면 9페이지를 먼저 보실까요? MBC 조사인데요.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한 겁니다. 다자구도 하정우 38, 그다음에 박민식이
20인데 숫자가 지금 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20. 한동훈이 33.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박민식을 낮게 해놨어? 그러니까 저 아마 화면 그 캡처하시는 뭐 관계자분께서 네. 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는 중간에 이렇게 끊긴 것 같습니다. 숫자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아 이거는 우리가 사과해야 네, 되는데. 요거는 좀 요거는 좀 해야 돼요. 사과드리겠습니다. 38대 33대 20. 아무튼 한동훈 후보가 이제 뭐 2위하고 3위하고 격차가 좀 그동안에 크지는 않았었는데 며칠 전부터 한동훈 후보가 이제 확실한 2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자 대결을 했던 데이터가 10페이지, 11페이지 연이어 나오는데요. 하정우 대 박민식은 48대 30으로 격차가 좀 큰 편입니다. 네. 다만 하정우 대 한동훈 하면 44대 40으로 붙어 있고요. 그다음에 굳이 단일 후보 이 보수 단일화한다라고 하면 누굴 찍겠냐면 한동훈 대 박민식에서 한동훈이 확실한 우위를 지금 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자동응답 방식으로 한 것도 비슷한데 8페이지인데요. 여기서는 에이스 리서치가 뉴시스 의뢰로 한 건데 다른 분들의 지지율은 비슷한데 하정우 후보 지지율이 여기서는 조금 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납니다. 아까 다자구도에서 MBC 조선 38%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하정우 후보가 40% 그보다 좀 높았고 적극 투표층에서는 46.7%. 그러니까 자동응답 방식이다 보니까 적어도 PK나 TK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 지지율이 자동응답에서 조금 더 나온다라는 거죠. 좀 숨겨진 표심이 있다라는 얘기고 여하튼 이 지역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최근 조사에서 확실한 2위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성원석 의원의 발언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런 좀 부적절한 발언으로 보이는 그런 네. 부분들, 그 다음에 내란과 관련해서 당 차원에서 혹은 후보들이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사과하지 않는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에는 무소속 후보들, 한동훈 후보 같은 국민의힘 후보 말고 다른 후보들이 있을 경우에는 조금 더 이쪽으로 기울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은 윤석열하고 원팀인데 원팀인데도 이제 계엄이나 내란과 관련해서는 지금 중앙당 차원에서 뭐 저런 말도 안 하고 막 미루고 이런 모습들 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계속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요. 뭐 그나마 이제 갈 수 있는 보수 표심이 이런 무소속 후보들한테 조금 흘러 들어가는 거죠.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거죠. 내가 더 난감하다. 아니 한동훈이 윤석열이랑 한 팀이고 그러니까요. 윤석열 때문에 지금의 한동훈이 존재하는 건데 내가 더 난감하네. 아까 그 그래프 실수에 대해서는 우리 박민식 후보님 그리고 캠프 관계자분들에게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20%가 나온 수치가 있습니다. 네. 그거는 전적으로 매불쇼의 잘못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자, 근데 그리고 그 고문 전문가 정영근 이슈도 그냥 쓱 지나가 쓱 버렸어요. 지나갔어. 카메라 기자 이슈 쓱 지나가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뭐냐면 이거 미디어 전문 비평 기자님. 네. 기자님만 보면 내가 화가 나요. 이런 거 할 때는. 아니 진짜 대한민국 보수 언론 종편에서 한동훈을 너무너무 좋아해. 또 하나. 대한민국 메이저 방송에는 한동훈을 너무너무 지지를 하는 패널들이 많이 나와요.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걸 뭐 단정해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보수의 어떤 혁신, 보수의 재건을 한국에서 대표하는 그런 인물로 재래식 언론들이 한동훈 후보를 좀 설정을 하고 있는 것 그건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훈과 관련해서는 호의적인 보도들이 일단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예전에 검사로 있으면서 검찰 출입하는 기자들하고 좋은 관계 등을 형성을 해왔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는 무시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심해. 아니 그러니까요. 진짜 그러니까 대놓고 한동훈 지지하거든. 그런데 당 관계자로 모시는 게 아니라 평론가로 모셔요. 그렇죠. 그게 문제라는 거야. 아니 당 관계자가 나와서 그 당을 지지하는 거야. 그거는 뭐 자연스럽죠. 아니면 한동훈 캠프 관계자로 나오던지. 그건 자연스럽지. 근데 분석가, 평론가로 모셔놓고 한동훈 지지자를 불러. 이게 말이 됩니까? 이택수 대표님. 왜 나한테 그래 또? 그 한동훈 대표의 이 캠프나 이 주변 후보의 이제 주변 인물들을 보면 예를 들어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그 바로 뭐 측근 또 주변 인물로 알려진 사람이 조선일보 홍영림 전 여론조사 전문 기자입니다. 이분이 한동훈 대표 때 여의도 연구원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둘 다 나와 있고 그만둔 상황이지만 네. 그래도 여론조사를 할 때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한동훈 후보가 무소속 후보임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질문이 전 국민의힘 대표라는 워딩이 들어가 있는 게 초반에 굉장히 많았고 그랬었죠. 이 부분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초반에 박민식 후보에 비해서 좀 높게 나왔어요. 네. 근데 그 수식어를 뺀 조사는 다 대부분 박민식 후보랑 비슷하거나 박민식 후보가 좀 앞서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언론과 관련된 그리고 여론조사 관련된 부분이 한동훈 후보가 전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장악을 해놨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계속 유효하다는 거죠. 그래서 박민식 후보보다는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는 특히 이 북구 갑 지역에 한해서만큼은 굉장히 캠페인을 잘했던 겁니다. 거기에 박민식 후보는 사실 완전히 그냥 당한 거고요. 아니 근데 그 친한계라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한동훈 돕고 있는데 이건 국민의힘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후원줄 한번 내야 돼. 좋아. 네. 지금 근데 국민의힘은 나랑 굉장히 이번 선거를 바라보는 태도가 비슷한 게 부산 북구갑에 제일 관심이 많더라고. 국민의힘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장동혁 대표가 너무 공을 들이고 있어요. 부산. 본인이 잘 모르는 거지. 그렇게 공을 들일수록 깎아먹는 사람이 잘 그렇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제 중앙당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박민식 후보 이제 좀 난감한 게 있어요. 특히 부산 지역의 다른 출마자들이나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내심 바라는 시나리오는 박민식과 한동훈이 한동훈으로 단일화를 해서 한동훈이 자신들이 지원 유세도 좀 와주고 또 박영준 시장 쪽 후보 쪽에 좀 이것도 좀 몰아줘가지고 부산을 좀 이렇게 선거를 기본적으로 국민의 우호적으로 더 끌어올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단일화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중앙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생각이 없는 건데 이제 박민식 후보도 이제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뭐냐면은 10%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15%가 보이잖아요. 네. 여기에 너무 무너지게 되면은 이제 돈을 잃게 되죠. 아. 그러니까 선거비 보전 그 구간이 있기 때문에 100% 그 보전을 받으려면 15%는 지켜야 되거든요. 네. 이게 만약에 위험해지게 되면은 그런 박민식 후보도 생각을 할 거예요. 내가 굳이 여기서 완주할 의미가 있나? 그리고 이미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제 돌입을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후보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꿔치기를 못해. 그러니까 이 당이 이제 후보 갈아타는 걸 이제 자주 해왔지만 여기서 못하는 거예요. 하면 아예 제명으로 빼버리든지 아니면은. 근데 제명으로 빼주면은 그냥 한동훈 단일화 효과인 건데 이것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당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누가 장 대표 좀 말려야 되는데 말은 못하고.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또 장 대표도 신났잖아요. 요새 내가 좀 먹히나? 계속 좀 다니고 뭐 아주 괜찮은 것 같은데 하면서 요새 막 일정을 늘리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분위기니까 이제 좀 안 맞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좀 더 봐야 될 지역구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이 정도로 좀 정리하고 우리 대표님이 잠깐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네네, 알겠습니다. 예, 우리 기자님과는 여기서 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님 언제나 존경합니다. 네, 아유 부담스러워.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경제 이슈 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벅스 이슈 짧게 좀 다루고 해야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슈 길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진짜 엄청난 분이 또 매불쇼를 찾아주셨거든요. 네네. 대장동 일당의 주인공 남욱 변호사가 매불쇼를 와. 나 내가 최근에 본 사람 중에 아직 못 봤지만 제일 신기할 것 같아. 저도 영상으로 항상. 너무 신기할 것 같아. 남욱을 와. 김만 뺀 나무. 뭔가 신기한 것 같아 나한테는. 기사로만 이렇게. 기사로 한 2만 번 봤거든. 욱대욱. 욱대욱 갑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경제계 이슈 저희와 함께 다루실 분들 두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먼저 고란 선생님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소리 들으니까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랜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더라이브에서 네, 함께 안녕하세요. 했었는데요. 경제 전문 기자님. 네. 당시에 이제 그 비트코인 네, 맞아요. 투자자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어느 날 오면은 굉장히 막 깡축깡축 뛰고 다니고 어느 날 죽을 맛으로 이렇게 오고 그래서 차트를 볼 필요가 없었어요. 이분 얼굴이 차트였어요. 얼굴미터. 그리고 최종 성적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현재 생업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네, 현금 채굴, 원화 채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망했다고 봐야겠군요. 네. 참고로 저도 비트코인 한번 예전에 들어간 게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92%입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네. 비트코인은 마이너스 92%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요? 지금 가격이 떨어진 게 그 정도 하락률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렇게 떨어져 있어요. 그럼 비트코인이 아니고 아마 다른 코인을 하셨을 거예요. 비트코인 말고 그 약간 다른 코인. 이름도 잘 몰라 얘는. 맞아요. 이름 몰라. 아무튼 그렇게 그 코인으로 슬퍼하는 분들은 다음에 김남국 후보 모시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파업 천재 저희가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36년 파업 외길 인생. 맞아요. 그러니까 파업 천재잖아. 그리고 이분은 맨날 그 피켓을 들고 다니는 분이야. 이분은 바지는 안 입어도 피켓은 들고 다녀. 파업 천재 안진걸 소장님 박수로 모십니다. 아니, 정말 파업을 주도하신 노동자들의 생존권 권익을 파업을 주도한 분들에게 죄송하고 파업 천재는 아니고 36년 91년부터 그러니까. 온갖 파업 투쟁 현장을 응원하고 맞습니다. 연대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했는데 맞아요. 처음으로 이번 파업에 대해서만큼은 그 얘기는 재고해달라는 그 호소를 얘기는 드려서 이따가. 논란의 중심에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사건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번에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파업한다고 할 때 안진걸 스탠스가 궁금했던 거야. 그렇죠. 안진걸. 근데 안진걸이 이걸 막아서고 나섰어. 막은 게 이건 아니고 사건입니다. 여전히 노동 3권을 존중하고 파업의 네. 권리는 보장돼야 되지만 하지만 너무나 큰 후과가 있을 것 같으니 그러니까 오로지 파업 전에 해결해야 된다. 오늘이라도 지금 결렬됐잖아요. 방금 전에 결렬했는데 됐잖아요. 다시 오후에 다시 모이시라. 네, 모여야 돼. 호소를 드리게 나왔습니다. 정 안 되면 내가 가겠다야. 내가 그런 거 협상은 또 내가 많이 해봤으니까 이분이랑 또 단병호 선생님, 권영길 선생님 지금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네, 꼭 좀 부탁드리겠고 이따가 그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그 스타벅스 이야기 짧게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스타벅스가 대한민국을 모욕했어요.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너무나 아픈 역사 5.18 그리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희화화하고 그거를 마케팅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이죠. 그동안에도 정용진이는 극우적인 역사관을 많이 보여왔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잖아. 네. 단 한 번도. 그런데 이번에는 웬일인지 사과를 했어요.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요거 정용진이가 진짜 미안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사과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왜 빨리 사과를 한다고? 역사관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건 아니거든. 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 아마 스타벅스 본사가 지분을 강제로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빠르게 사과한 것 아니냐 요런 제 주장을 하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대한민국 스타벅스 코리아 요 지분 구조를 일단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이마트가 67.5%를 가지고 있고요. 싱가포르 투자청이 32.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몰랐는데 요 지분을 이제 살 때 계약 내용 이번에 공개가 됐던데 그 계약 내용을 좀 한번 소개해 주시죠. 한국 파트너사의 귀책 사유로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 발생할 경우 미국 본사는 이마트가 보유한 지분 전량을 정상 가치 대비 35% 할인된 가격에 강제 회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분 전량을 전량을 파는 것도 정말 충격적인데 35% 할인된 가격에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라는 계약 조건이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신세계가 입장을 냈는데 그것까지만 소개해 주실까요? 네, 당사 귀책 사유에 따른 출점 계획 미달, 채무 불이행, 비밀 유지 위반 등 의무 불이행으로 라이선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공정한 가치 평가 방법에 따른 가격에 35% 할인율 적용한 가격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이 있다. 하지만 이번 이슈는 글로벌 스타벅스와의 라이선스 계약상 계약 해지에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판단이 된다. 이에 계약상 영향도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본인들의 입장인 거죠. 본인들 입장은 뭐 그거랑 관련 없다라는 건데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뭐가 맞는 거예요? 고란 선생님 지금 차트 그만 보시고요. 네. 차트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근데 그 이마트 측의 설명도 말이 되는 게요. 아까 말한 브랜드 가치 훼손, 운영상 중대한 문제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가 얼마가 훼손됐냐, 그래서 우리가 지분 전량을 35% 할인된 방법으로 가져갈 수 있느냐, 이건 나중에 이제 법적 분쟁이 상당히 이제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서도 이마트 쪽의 설명이 맞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추상적으로 한 브랜드 가치가 아니라 아까 의무 불이행이라는 출점 계획 미달이라는
있다라는 건 딱 지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객관적 지표가 예, 있죠. 채무 불이행 이것도 객관적 지표가 있는 거고 비밀 유지 위반 이것도 비밀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위반했을 경우 이게 뭔가 확실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브랜드 가치 훼손은 약간 추상적인 부분이라서 이걸 가지고 콜옵션을 행사하는 그 트리거를 삼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본사 측에서도 약간 외신을 통해서 우려감을 표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콜옵션 행사 트리거가 되는 요소는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본사 측이 뭔가 이렇게 항의성으로 표시한 부분 이걸 의식했다라고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추상적인 것을 객관적인 것으로 우리가 만들지 않나. 좋다. 수산아, 뭔 예. 말인지 알지? 오케이. 이 추상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돼. 지표로 만들어내자. 지표로 만들어야 돼. 물론 아. 내가 너무 영향력은 없습니다만 네. 나는 일단은 스타벅스는 진짜 영원히 안 마십니다. 네. 네, 영원히 안 마셔요. 스타벅스. 근데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뭘요? 우리가 이제 또 여론을 한번 좀 수복 불매 뭐 이런 걸로 그런 식으로 아니, 지금 외신에서도 네네네.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로 지금 네, 다루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네네. 네,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고 실제로. 오늘 점심 때 제가 이렇게 점심 훌 들었더니 다른 카페로 손님들이 몰리는 걸 봤어요. 아유, 벌써 대단히 약간 고맙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뭔가 그러니까 뭐 진짜 신념을 가지고 행동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런 스벅 나쁜 놈들 이럴 사람도 있는가 하면 네. 그게 아니어도 이번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괜히 그냥 대체제가 있으니까 너무 바로 많죠. 옆에 우리 국산 카페도 많이 있잖아요. 너무 많아. 개인 카페도 있고 예. 차라리 이참에 저기 가지 이런 움직임이 보였어요. 너무 많잖아. 제가 봤어요. 동네. 예. 여의도 자주 가시는데 거기만 해도 스타벅스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거의 그러니까 한 지금 4개인가? 거기서도 그런 흐름을 확인하고 왔어요. 지금. 옆에로 가더라고요. 저희 일행도 그랬어요. 아니지 이리 가면 안 되지 하고 바로 옆으로 옆 카페로. 그리고 저는 그것도 인식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생일에 기프티콘을 선물할 때도 커피 기프티콘을 스타벅스로 보내야 조금 그래도 그래요? 내가 마음 표시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의미로 주곤 했는데 바로 차단해 그런 애들. 요거는 이제는 우리 인식 자체를 바꿔야 된다. 차단이야. 그럼 매국노야. 그렇죠. 알았지? 예. 이거 바꿔야 돼. 인식을. 아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기업인들에 대해서 뭔가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건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 여론이 있고 뭘 그 사람에 대해서 뭘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돈줄을 내준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돈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쿠팡 같은 경우도 보자면 아무리 공분을 하고 이래도 사실 가입자 다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다 매출 회복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자면 이제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우리가 안 쓸 수가 없다라는 건데 만약에 안 진짜 쓸 수 있어요. 진짜 타격이 예. 있었다라고 하면 아마 그 그렇게 쿠팡이 못하죠. 이렇게 못했을 그건 거예요. 맞아요. 신세계도 마찬가지가 앞서서 이제 정영진 회장이 여러 가지 좀 무리를 일으키는 발언들이 있었잖아요. 네. 하지만 본진에 대한 타격은 없었거든요. 맞아요. 약간 분리해서 봤는데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서 이걸 바꾸자고 하면 소비자가 우리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거 안 쓰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걸 보여줬을 때 진짜 이게 내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해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실제 그 쿠팡을 원래도 안 썼는데 네, 맞아요. 스타벅스는 내가 가끔 먹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랬을 수 먹을 있죠. 때마다 솔직히 나는 뭐 나랑은 안 맞더라고. 근데 이제는 진짜 끝. 이제 진짜 끝이다. 진짜 끝이다. 알았지? 다시는 가는 일이 없다. 진짜 끝. 여기서 만약에 음. 오랜만에 선배님 커피 좀 사왔습니다. 스타벅스 딱 들고 왔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구든 한번 예를 들어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고관대작들도 많이 오시잖아. 네. 아이고 그 매부셔들 고생 많으십니다. 예를 들어서 정청래 대표가 물론 뭐 항상 빈손으로 오지만 딱 온다. 그러면 바로 그냥 출입 금지. 그게 아니고 그 사람 얼굴에 스타벅스 껍질을 찌끄러버려야지. 고관대작 확 찌끄러버려야지. 아니 그거는 폭력이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찌끄리면 네, 안 되고 그렇죠. 확 찌끄르는 흉내라도 내면서 흉내. 이러지 맙시다. 고맙습니다. 사실 우리가 김규리 스타- 배우가 사오면 어떡할 거? 되게 좋아하시는 김규리 배우님이. 그거는 마셔야지. 사온 거를. 그리고 네. 탈르겠지. 그렇지. 다음에는 다음에는 그 이디야에서 한잔 합시다. 메가박스 아니 메가커피. 죄송합니다. 메가커피 메가커피. 어쨌든 이번 건 진짜 너무 심했다. 이거 예. 이대로 흘러가서는 안 되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이라는 게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제 여론조사. 실제
우리 소비자로서 또 우리 한국 국민으로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불매 의사가 있는지 여부. 만약에 이게 개량화된다라고 하면은 미국 본사에서 얘기하는 심각한 브랜드 가치 훼손을 개량적으로 실제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신다는 거는 문화를 마시는 거고 우리가 어떤 가치를 마시는 거. 그러니까 이제 커피 가격이 다른 데보다 비싸잖아요. 문화야.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뭐 문화적 이념적인 수준을 깎아내리는 이런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또 불매의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게 지표화된다라고 하면 미국 본사에서는 이걸 심각한 브랜드 가치훼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네. 여론조사 지표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스타벅스에 힘을 실어주는 글을 남겼어. 심지어 그 글 밑에다가 이번에 그 거제시장 후보로 나선 국민의힘 어떤 자가 또 같은 힘을 실었는데요. 그거 한번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국민의힘 충북도당 스레드 계정에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내일 스벅 들렸다가 출근해야지 굿나잇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렸는데 여기에 방금 말씀해주신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로 출마한 이번에 김선민 후보가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 징 이렇게 이제 댓글을 달았고요. 거기에 또 충북도당이 내일 아침은 샌드위치당이라고 또 대댓글을 달았습니다. 근데 김선민은 뭐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찾아가지고 뭐 이력을 또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쓴 거는 이렇게 써왔거든요. 예. 허위 이력 기재 혐의로 피고발돼가지고 이력을 나는 못 쓰겠더라고. 뭐가 진실인지 몰랐어. 아니 실제로 의원이 고발당했더라고. 그래서 이렇게만 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거제시장 지금 여론조사 한번 좀 보고 가죠. 거제시 여론 지표가 있군요. 지금 15페이지에 요거는 봐야 돼. 네, 변광룡 민주당 후보하고 국민의힘 김선민 후보의 이건 다행이다. 가상 대결이 있었는데 50.4 대 34.9로 한 15% 포인트 가량 16% 포인트 가까이 변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다행이네요. 근데 이번 이슈는 저는 진짜 더 분노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충북도당에서 이렇게 글을 올리고 지금 논란이 되니까 해명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이 글을 충북도당의 당직자인 청년위원이 적었는데 해명이 반어법적으로 표현하려다가 논란의 소지가 생긴 것 같다. 내가 이러면 더 열받는다고 했죠. 그리고 이 김선민 후보는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 글은 계정 관리자가 쓴 거고 그 댓글 단 거는 그냥 일상적인 글로 생각해서 내가 댓글을 달았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게 더 열받게 하는 거야, 사실은. 해명까지도 더 그렇습니다. 진짜 열받. 근데 지금 정말 이 스타벅스가 이런 식으로 치고 나오니까 지금 또 막 일베스러운 애들 막 기어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지금 이 탱크 텀블러를 든 전두환 사진까지 이를테면 이제 저런 식으로 온라인에서 마치 이제 그들의 성지가 지금 스타벅스가 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에요. 그래가지고 진짜 정말 이건 사실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뿌리까지 발본색원해가지고 박살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또 하나 올렸어요. 네.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입니다.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 봐 주십시오.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사실이라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돈이 막위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광고 사진을 올렸죠. 바로 이거예요. 광고 사진을 올렸습니다. 근데 저 광고는요. 2019년에요. 무신사가 SNS에 게시했던 양말 광고입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도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받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신사가 게시물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책상을 탁 쳤더니 억하고 말라. 이런 말은 할 수가 없는 말이야. 이런 말 자체는. 그래서 막 무지해서 이런 거를 자꾸 즐기는 애들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번 기회에 아주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해주고 넘어가죠. 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3학년 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경찰에게 연행이 돼가지고요.
서울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각종 고문을 당하다가 사망한 사건입니다. 끔찍한 사건입니다. 당시 치안본부장이 강민창이었는데 고문을 감추기 위해서 박종철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라고 거짓으로 발표를 했었고요. 이 발표가 결국에는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걸 장난 광고 카피로 이용할 수 있다? 이건 상상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몰라서 그동안에 이거를 썼던 사람들은 진짜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걸 쓰면 안 됩니다. 예. 이거 거의 범죄입니다. 그렇죠. 자, 법으로 좀 만들었으면 만들어야 좋겠어요. 돼. 진짜로.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과거에 이 떡볶이 어떤 가맹점 대표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하고 조국 전 장관 이렇게 조롱하고 이런 걸 했다가 사실 죄 없는 가맹점들이 많이 피해를 봤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당장 여의도에도 그 떡볶이집 있었는데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면 당연히 그 가맹점에는 단기적으로는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물론 이제 스타벅스는 직영으로 합니다만 아무튼 많은 국민들 지금 민주당 지지층 한 절반 정도 되잖아요. 이분들이 안 가게 되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거고. 안 가야 돼. 예, 본사에서는 당연히 이 브랜드 가치 훼손에 따라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여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마침 5월 18일부터 고유가 지원금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은 사용할 수 있는데 본사 직영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됐어요. 이참에 우리 국민들이 민주 진보 지지층 50% 이재명 대통령 지지층 60% 70%만 아니라 헌법 지지층. 이건 우리 국민 100% 그러니까 헌법 지지층. 5.18을 북한을 일으킨 폭동이고 전두환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헌법 극소수인데 그 극소수의 입장으로 지금 스타벅스가 코리아 장난을 쳤는데 온 국민이 안 가줌으로써 탈팡은 조금 어려웠다 하더라도 탈벅은 해서 다시 이런 짓은 못하게 하지. 무신사는 오늘 입장을 냈어요. 장문에 다시 한번 사과를 냈는데 굉장히 정성껏 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역사 왜곡이나 그런 극우극단주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계속 더 노력하고 있다 해서 그건 또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이 한번 있었을 때 그걸 정말 바로잡기 위해서 갖고 노력을 하면 또 국민들이 평가를 하는데 스벅은 잘못을 정영진 주시로 수십 번 반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를 해도 믿지는 않는 거죠. 역사관이 어떻게 빨리 바뀝니까? 그 무신사 대표가요 그때 2019년에 이거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고 지금 박종철 기념사업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진심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유가 지원금 받으신 국민들께서는 어차피 스타벅스는 사용이 안 됩니다. 대기업 대형마트 사용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참에 아예 습관을 바꿔버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최소한 저는 끝까지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다들 바쁘시니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나의 불편을 감수해야 되니까. 심지어 그 내란을 옹호했던 아주 유명한 연예인 누군가 있어. 근데 요새 나가면 박수 받고 막 그러더라고. 아직 다 잊었어. 맞아요. 쉽지가 않아. 다들 바쁘시니까.